지금 시점에서 저점을 예상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계좌는 녹아내립니다.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63K 계속해서 버텨주면은 올라갈 가능성은 보이긴 하지만 벌써 이전에 전저점 라인대까지 어저께 저점 라인대까지 이탈을 보여줬고 지금 63K에 대한 도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게 음봉이 이 양봉으로 바뀌지 않으면 추가적인 낙폭이 나오면서 50K까지도 빠질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뭐 기술적인 패턴 뭐 아니면 이런 일목균형표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시한 채로 이런 하락 파동도 또 나올 수 있고 현재 시장의 수급이 상당히 부족하고 유동성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될 구간입니다. 하지만 정말 내려온다면 현물은 정말 담을 구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유동성도 부족하고 추가적인 낙폭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자리인데 지금 자리에서 무조건 현물을 담느냐? 그건 아니겠죠.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선물 매매를 할 수 있다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보니까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임혁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일단 뭐 장기적인 흐름이 됐든 단기적인 흐름이 됐든 이번에 하락파동, 반등파동, 하락파동, 반동파동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는 이 2차 파동보다 적어도 더 큰 하락의 파동 40% 정도의 조정이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구간이 이 구간에서 40K까지 빠졌을 때 50K까지도 40%가 빠졌을 때 50K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게다가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한 이때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이때쯤 제가 말씀을 드렸죠. 63K 돌파하고 나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진 봐야 되겠지만 다시 한번 63K를 이탈을 시키면서 다시 한번 저점을 이탈시킨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2시 51분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포지션 진입 준비 한번 해보자. 적당히 한번 먹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6월 3일에도 포지션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포지션 진입하신 분들도 이번 포지션에서 전량 익절하시자. 61.5K 정도였으니까 다 익절하시고 나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오히려 매도를 잘한 거죠. 자, 추가적인 낙폭은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 수익을 내는 게 지금 장세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도 이런 타점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뭐 일단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낙폭이 나왔던 이유는 나스닥이 지금 3만 포인트 선까지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나서 쌍바닥을 찍으면서 올라타려는 시도를 보여주곤 있지만 결국에 나스닥도 이 정도의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시장 전체적인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뭐 나스닥이 어떻게 됐든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든 시장이 조금 이상한 상황이긴 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특이한 형성이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 뭐 저도 그렇지만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달러 인덱스를 일단 참고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달러가 강해지면 비트코인이 약해지고 달러가 약해지면 비트코인이 강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시장은 이 공식이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는 지금 100 정도 수준에서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면서 오히려 낮은 상태죠. 뭐 특별히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약해지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원달러 환율이 엄청나게 올라왔다는 걸 우리가 잘 느끼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달러 인덱스가 뭘까요? 달러 인덱스는 미국 달러를 유로화, 엔화, 파운드와 같은 주요 통화들과 비교해가지고 달러가 얼마나 강세인지 이걸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달러의 세계 랭킹입니다.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 전 세계적으로 달러 선호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 달러보다 다른 자산으로 돈이 이동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이 달러 인덱스도 일단은 체크는 하는데 요즘에는 잘 맞지 않는 게 현실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 달러 인덱스는 거의 99 수준, 100 정도 수준의 위치에 있는 상황이죠. 자, 예전처럼 110을 향해서 폭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90 이하로 빠질 거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아니겠죠. 말 그대로 지금은 중립 구간에 2025년 3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97 수준에서 100 정도 안에서 갇혀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원달러 환율은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통이라면 달러 인덱스가 100 이상, 뭐 105 이상 이렇게 되면서 달러의 강세가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특이하게도 달러의 강세만 이어지고 있고 원화의 가치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뭐 그래서 주식시장을 좀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신지는 잘 알 것 같은데 자, 일단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자금의 흐름이 상당히 비정상적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원래 글로벌 자금이 위험 자산으로 몰리면 비트코인도 강해지고 원화 같은 신흥통화국도 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있죠. 비트코인 또한 힘을 못 쓰고 있고 원화도 약합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올라가고 있죠. 그만큼 달러 인덱스도 폭등하는 것도 아닌데, 즉 어딘가에서 강한 매수세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은 맞지만 전체적으로 자금이 비정상적으로 꼬일 만큼 꼬였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시장의 수급이 너무나도 비정상적입니다. 자, 그래서 뭐 달러의 강세가 이어지든지 간에 뭐 원달러는 뭐 굳이 비트코인과 비교할 건 아니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약한 이유는 달러가 강해서 못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현재 데이터를 보면 달러가 비트코인을 직접 누른다고 보기는 어렵죠. 오히려 문제는 유동성입니다. 미국 기준 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국채 수익률도 높은 수준입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굳이 변동성이 커진 이 비트코인을 매수하지 않아도 국채 하나만 들고 있어도 충분한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는 거. 즉 시장으로 새롭게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돈 자체가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마이클 셰일러가 매도한다.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 여러 기관들이 비트코인 ETF를 매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다 던지기 바쁘다는 거죠. 자, 그런데 거래량이 많이 터졌냐라고 했을 때 이때보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이때 엄청난 거래량이 붙어지면서 다음날 반등세가 나오면서 지금과 같은 반등세를 보여줬었죠. 근데 지금은 매도세가 폭탄으로 나왔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낙폭을 우리가 염두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게다가 나스닥도 이제 고가 구간에서 어떤 변동성을 보여줄지 모르고, 자, 그리고 4시간봉도 마찬가지죠. 지금 추세가 강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은 높더라도 이게 같이 빠진다면, 나스닥도 빠지면서 비트코인 또한 같이 빠지게 된다면 이제는 비트코인에 돈이 몰리는 게 아니라 같이 또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조심하자. 하지만 이런 장세에서도 우리가 현물을 모아둘 구간에 미리 캐치해 둔 다음에 그 전까지는 선물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좀 챙겨 놓을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것들은 스터디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2시 51분, 자, 2시 51분이면 딱 이 캔들이에요, 이 캔들. 이 캔들에서 63K를 돌파를 못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결국에 여기서 딱 이탈되고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저항도 도전 못하니까 제가 이때 딱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구간에서 수익을 내보자. 자, 그리고 제가 6월 3일에 잡아놨던 이 포지션도 여기서 비중을 어느 정도 줄인 다음에 일단 상황을 보고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자, 물론 저도 여기서 바닥이 형성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은 안 했지만 결국에 올라왔고 그 전에 익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챙겨놨고 한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수익을 내셨다고 말씀을 드린 만큼 한 구독자분께서 해당 구간에서 수익을 내셨다고 저에게 보내주신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런 변동성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은 이 변동성, 이 롱 못 먹었다고 아쉬워할 게 아니라 안정적인 흐름에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타점이 나온다면 뭐 롱이든 뭐 숏이든 이런 타점이 나온다면 제가 스터디방에서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딱 보이시죠? 제가 6월 3일에 포지션 진입 못하신 분들이 해당된다. 6월 3일에 포지션 진입하신 분들도 이번 포지션 진입 시에는 익절가에 모두 수익 챙기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서 무조건 반등이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은 안 했지만 괜히 제가 여기서 익절을 다하자 말씀을 드린 게 절대 아닙니다. 자, 물론 여기서 무조건 롱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겠지만 결국에 특정 흐름을 보여준다면 뭐 이런 매물대를 돌파를 한다든지 뭐 수급이 살아난다든지 그런 걸 보여줬을 때는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타점을 잡아드릴 거니까요.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의 4시간봉 차트를 보면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시나리오를 어떻게 잡을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일단 4시간봉 여러분들 지금은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차트가 다 망가졌거든요. 뭐 일목도 다 망가지고 다른 보조 지표들도 다 망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30분 봉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내려올 때에도 해당 구간에서 7% 정도의 하락 파동,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여기서 반등 파동이 대략적으로 5% 정도. 자, 그만큼 지금 시장 변동성은 살짝만 잘못해도 청산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자, 계속해서 못 넘던 가격을 넘어서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흘러갈 때 여기서 들어가거나 숏포지션을 이렇게 넘어서야 될 가격을 넘어서더라도 다시 한번 저항을 맞으면서 이런 구간처럼 이런 구간이나 아니면 이런 구간에서만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고점을 예상할 수 없고요. 저점 예상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익절을 할 때에도 분할로 익절을 말씀을 드리거나 적정선에서 뭐 이런 전저점을 이탈하는 걸 가정하다가
이런 반등에 또 수익을 반납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것만 조심하자는 거죠. 자, 게다가 지금 이걸 FBG, 매도 FBG를 딱 보시게 되면 이거 지금 도전 중입니다. 도전 중인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해당 구간이에요. 일단 초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하락 추세를 꺾어내는지, 자, 이전 저점에서부터 이어지던 그런 추세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결국에 이거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하락 파동이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게다가 6월부터 이때부터 하락세가 커지기 시작했죠. 자, 일단 이 돌파를 여기서도 한번 보여줬었고, 그리고 여기서도 돌파를 보여주면서 지금 내려왔던 이 수준이 여기서 반등을 보여주면서 반등의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자리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선을 다시 한번 도전한다면 오히려 기회는 될 수가 있겠지만 이번에 여기서 못 잡았다면 롱을 들어가시는 건 오히려 안정적인 타점에 들어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흐름에서 이 흐름을 보여준다면 저는 지금 들고 있는 숏 포지션을 일단은 정리하고 관망하다가 한번 이 구간에서 들어갈 생각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냥 되돌림 반등으로도 끝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내려왔던 파동에 힘을 보게 되면 내려왔던 파동에 이 100% 반등은 아니지만 절반 이상까지 올라왔죠. 자, 그러면서 또 빠졌어요. 그러면서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빠지다가 이번에 이 반등이 나왔던 폭만큼 또 빠지기 시작했죠.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시장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인 구간에 들어가는 게 수익은 조금 깎일지라도 손실을 볼 확률이 상당히 적어질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63K에 대한 도전, 이 FBG에 대한 도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자, 근데 어제는 매수 오더블럭이 이렇게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무너졌죠. 무너졌기 때문에 안정적인 타점을 기다리실 거라면 이런 시점에서 들어가는 게 정석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흐름이 안 나오고 이것도 돌파도 못하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63K를 다시 한번 저항을 맞을 때 들어가는 게 쭉 관점으로는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내려가는 파동에 맞춰서 추격 숏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는 추격용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안 드리고 있죠. 자,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100% 확신은 아니더라도 99%이 정도의 확신이 드는 자리에서만 들어가도 이 정도의 변동성도 다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타점들은 다 스터디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때 오후 2시 51분 딱 이때 들어간 겁니다. 이때 들어가서 익절 한번 해보시죠. 61.5K 정도까지. 자, 물론 추가적인 낙폭이 좀 더 이어지긴 했지만 결국에 올라타기 시작했죠. 적어도 이 구간에서는 일단 1차적인 익절 또는 전량 익절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챙겨 놓을 필요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6월 3일에 저도 포지션을 6월 3일에 들어갔었죠. 이때 진입하신 분들께서도 이번에는 모두 익절하시자. 자, 이게 무조건 반등이 나올 거라서가 아니라 이번 파동에서 반등이 나오면 좀 세게 나올 것 같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저야 비중을 많이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흐름을 보면서 대응할 예정이긴 하지만 결국에 지금 장세에서도 이런 반등 파동 또는 내려오는 파동 이런 것들 다 발라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확신이 거의 100%에 가까운 자리에서만 매매를 해야 우리가 안전하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타점들은 제가 영상에서도 다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 같은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실시간 대응을 좀 하기 위해서 제가 스터디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폼이 먼저 보이실 겁니다. 핸드폰으로 보내주신 분들은 바로 문자 보내는 화면으로 넘어가실 텐데요. 거기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자, 여기 보이듯이 이무역 전문가 나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스터디방 입장하실 이렇게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 나서 밑에 있는 제출 버튼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 무료입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오신 다음에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나가셔도 좋고 아 정말 타점이 괜찮다 싶으시면 뭐 따라오셔도 좋은 거고요. 자, 구경하면서 뭐 시황 브리핑이나 뭐 타점 브리핑, 뭐 차트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보셔도 좋은 거니까 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만 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